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간만에 코스닥 시장이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금융위원회는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바이오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35% 내리면서 현재 시간 3,933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3.34% 오르면서 90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수가 개장부터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 나섰는데요. 이후에도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되면서 낙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3,933포인트 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장부터 1% 가까이 오르며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장중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900선 회복에도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3%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개장부터 강한 매도를 이어가며 현재 시간 1조 2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현재 9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입니다. 기관은 오늘 2,800억가량 순매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지수를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3,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이 4천억가량 사들이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기준금리 동결을 길게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환율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인하가 유력하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15% 오르면서 1,46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국내에 마련할 계획이란 소식에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마운자로의 일괄 생산 체제를 충북 지역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일라일릴리의 완제품 생산 파트너로 펩트론이 부각되면서 비만 치료 관련 기업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생산은 SK의 위탁개발 생산 전문기업 SK팜테코가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고 펩트론이 완제품 생산을 맡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펩트론이 마운자로의 국내 생산 라인에 참여하게 되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며 매수세가 집중됐고 관련 바이오주들도 추후 수혜 기대감에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며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비만 치료제 관련주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펩트론의 주가가 18.18% 오르면서 36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G2G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13% 넘게 오른 8만 3,700원 선 지나갑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 기대감과 외국인 수요 확대 등 증권가의 호평을 받으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의 11월 누적 외국인 순매수는 85만 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띈다며 외국인은 먼저 TGC의 임상 및 상업화 성공 강제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말엔 일라일릴리가 비만 환자 대상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근본적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인 TGC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TGC 임상 성공을 전제로 코오롱 티슈진을 바이오텍 최선호주를 제시하며 목표 주가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시간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현재 시간 27% 넘게 오르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8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가 제기되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되면서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흥국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이 환율 상승 효과에 소형전지와 ESS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EV 판매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생산 세액공제 금액이 전분기 대비 8% 줄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S증권에서도 IRA 내 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4분기부터 2026년까지 전기차용 2차 전지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ESS 부문은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내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가 내년엔 올해 대비 6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현재 시간 6.28% 내리면서 41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코스피 시장에 소외됐던 코스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코스피와 키 맞추기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쉬는데 코스닥이 엄청나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을 또 정부가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불이 붙었습니다. 3%가 넘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는 1% 넘게 외국인 매도가 또 계속 이어지면서 정반대의 냉탕과 온탕의 느낌으로 정반대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확실히 오늘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다라고 관심이 쏠리고 불이 붙으면 확 올라가고 반면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소외돼 버리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11월의 마지막 앵커 브리핑은 이 코스닥 시장에 불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투자를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코스피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딱 느끼시겠지만 코스피는 올해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아직도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이다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수치로 비교를 해볼까요? 자, 최근 6개월, 한 반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면 코스피가 50% 가까이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5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닥은 20% 조금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낮은 작은 수치가 아니긴 한데 코스피에 비하면 이게 절반도 못 올랐잖아요. 이러니까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안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차트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주봉이고요. 그리고 길게 2020년부터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코스닥 지수가 419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021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강하게 끌어올렸죠. 8월 2일에 1062포인트까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 뒤로는 계속 좀 조정도 받고 횡보도 하고 작년이나 올해 계엄, 탄핵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여전히 좋지 않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닥도 함께 올라가기는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900포인트를 넘어서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근데 아직도 비교해 보십시오. 최고점이 1062포인트인데 지금 900포인트 이제 간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도 해도 900이 안 넘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단순하게 우리가 코스닥 지수로만 비교해봐도 100포인트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에 정고점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더 좋은 개인 투자자나 해외에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1000포인트를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단순하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는 코스닥을 끌어올리려는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제 한 언론사에서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의 안 좋은 이미지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코스닥 시장은 단타 쳐야 된다. 그리고 작전 세력들이 막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시장이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역시 한 단계 낮은 2부 리그다. 이런 꼬리표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제 이러면서 천스닥 관련된 천스닥 목표 계획을 발표할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금융위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거나 정해진 게 없다라고는 얘기했으니까 참고를 이거는 해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연기금의 국내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연기금도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의 자금이 많이 코스닥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 개인 투자자 세액공제도 확대할 것이다. 지금은 한도가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까지 올리면 여기에 10% 세액공제를 해주면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러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 아끼기 위해 절세하기 위해서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야 좋은 시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혁신 기술 기업을 특례 상장하는 요건을 완화해주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말씀드린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도 확대하면서 기관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치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국민 성장 펀드를 마련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AI, 바이오, 그리고 양자,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10대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데 코스닥 시장에 또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금도 역시 코스닥으로 들어올 가능성들 그리고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이 IMA 계좌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모험 자본의 한 10% 정도는 모험 자본에 투자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투자사들의 자금도 코스닥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요건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만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건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믿고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과 퇴출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지금 계획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상장사의 시총 기준이 150억 정도로 지금 언더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이걸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2029년에는 500억까지 이 밑단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도 상장된 기업들도 주가를 올리고 시가총액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겠다는 계획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도 이렇게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ETF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스닥 150, 각 자산운용사별로 다 있잖아요. 이런 걸 찾아보시면서 저가에 떨어질 때마다 좀 담는 그런 전략 아니면 적립식으로 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레버리지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만약에 뭐 코스닥이 상승할 것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계신다면 레버리지 아니면 인버스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코스닥 150 TR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업종별로 아니면 특화된 산업,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ETF들도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또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결국엔 종목 플레이하는 게 가장 재밌기도 하고 수익도 극대화되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결국에 우리가 코스닥을 종목들 고를 때도 올해 코스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기관의 자금들 혹은 더 나가서 시장이 괜찮아져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짜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2차전지, AI 로봇, 반도체 이런 쪽이 주가 되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조정이 나오거나 가격이 싸질 때
차츰차츰 담아두는 게 결국에는 올해 우리가 학습 효과처럼 코스닥 지수가 쫙 올라갈 때 대형주가 함께 끌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을 이런 상황에 대비하면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보시는 게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해외 모든 금융사가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외 중소형 증권사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핵심 조치이며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동시에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 상장 폐지 요건이 현행 40억 원에서 내년 150억 원으로 상향되며 2029년까지 5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매출 요건 역시 강화된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골라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G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은 또 팀장님 어떤 돈 되는 섹터인 테마 골라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의 선택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잘 갑니다. 대형주, 현대차, 기아는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데 오히려 부품주 단에서 종목들이 오늘 잘 가더라고요. 팀장님 오늘 왜 이럴까요?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일단 현대차가 그 생산 라인 공장에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진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네네. 일단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고정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예요. 그쵸. 그래서 네. 인건비를 얼마만큼 많이 줄이는지가 관건인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5년에서 10년간 정도 연간 3만 대를 로봇을 전진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사종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까지 이게 다 합친 숫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5,000대 그리고 내년에는 5만 대 그 로봇을 배치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 대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서 완전 자율 관련된 자동화가 되면 이 지금의 생산 캐파보다 플러스 60%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 관련된 밑에 있는 협력사들도 생산을 그만큼 좀 진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 자동차 부품이나 로봇 관련된 부분 당연히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배치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도 상당히 좀 많이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존재했었던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내년을 기점으로 이제 신차례들지 전기차 캐즘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고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오늘 고민한 게 로봇을 할지 자동차 부품을 할지 고민을 네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로봇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자동차 부품 이제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퍼포먼스 좀 보여줄까요?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관세에 눌려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다 시장에 가는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만 안 갔습니다. 근데 관세도 해결이 됐고 이제 공장 자동차 제조의 자동화가 추진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 현대차 그룹 안에서 그 부품사들이 또 로봇 관련된 산업을 계속 같이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부품주들 중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L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헤드램프, 이제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와 멕시코의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유럽향 프리미엄 램프 헤드라이트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됐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부품 아이템, 뭐 BMS 같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관련된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미 뭐 고점 부근대까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DI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회사예요. 동력 전달 장치, 부품 기어, 뭐 샤프트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동사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건 로봇 사이클로이드 관련된 감속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쪽에 공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도 감속기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 플레이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DIC까지 살펴봤는데 뭐 최근에 뭐 이 산업이 워낙 이제 융합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과 연관되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이클들이 좀 만들어지네요. 뭔가 합쳐지고 뭔가 융합되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잘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탑픽을 하나 골라볼까요? 가장 지켜보고 계신 종목 뭐예요? 좀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봐야 되지 현대모비스?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모비스가 로봇 관련된 사업에 상당히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현대차가 로봇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이 관련된 부품을 계속 만든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미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에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가장 이 로봇 관련된 사업 중에 부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이 액추에이터 사업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액추에이터 쪽에 31개 쪽에 대한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고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을 만드는 경우에 따라서 동사의 액추에이터를 계속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역시나 뭐 안정적인 캐시카우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계속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동, 조향, 에어백 이 관련된 부품도 공급하고요. 자율주행 센서나 제어 시스템도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현대차 계열의 매출 구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PBR도 뭐 0.6배 정도 수준밖에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돋보이고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뭐 30만 8,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선 고점이 한 33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추가적인 목표가 3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면 참고하시는 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사업을 지금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모비스가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한 스푼 더 얹으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나오면 또 현대모비스가 부각이 되고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충분히 싼 가격이다. PBR 0.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주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손찬현 팀장이 선택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뭘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운자로 사진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마운자로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튀고 있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이 마운자로를 국내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뭐 여러 가지가 네네. 있는데 뭐 참 보시면 일단 공급망이 좀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쵸. 그리고 뭐 다양한 위탁 생산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쪽에 당연히 좀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의 규모의 경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파이프라인을 깔아놓은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에서도 일단 단가가 상당히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텐셜이 큰 아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인도라든지 뭐 유럽까지도 뻗쳐나갈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중국의 생물보안법이 계속 좀 배제가 된다고 하면 국내 쪽에 당연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 쪽 위탁 생산 기업들이 좀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 국내 쪽에 생산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가 왜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계속 많느냐? 돈이 되는 쪽이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돈이 되고 스테디 쪽으로 계속 돈을 찍어내는 메가 트렌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약가를 상당히 줄일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점을 먼저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인수 합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던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속형 관련된 그런 비만 치료제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 1회 이상을 마운저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사로 맞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지속형은 결국에는 뭐 한 달 이상 한 번만 투여를 하면 좀 길게 지속적으로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주사가 있어야지 반드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먹는 걸로 경구용으로 좀 바꾸는 치료 관련된 그런 흐름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 좀 비만 치료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에도 사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하나 더 좋은 뭐 모멘텀이 생겨버렸어요.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 그 잘 가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호재겠죠.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이제 일라일리와 어떻게 보면 국내 완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뭐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일라일리와 이미 장기 지속형 기술 평가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7일 날 이 연구 계약이 나오거든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 계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계약이 어떻게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펩트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삼천당 제약입니다. 네네. 삼천당 제약은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미 이제 안구 관련된 저만제 등으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경부형 인슐린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얘기해드렸었던 먹는 거에 대한 그리고 지속형에 대한 그런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정도로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을 한번 살펴봤고요. 탑픽 종목도 골라볼 텐데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오늘 뭐 뉴스가 나오는 거 1112 이야기 나왔지만 SK 쪽이랑 연관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SK와 연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이 안 보는 SK를 좀 가져와 봤는데, 지주사요? 네, 지주사. 왜 그러냐면 이제 마운자로 관련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지만 네.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해도 지금 가격이 쌉니다. 그런 점에서 뭐 금산 분리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뭐 배당 소득 그런 분리과세에 대한 수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마운자로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런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가 이제 관계하고 있는 회사들 SK팜테코의 자회사인 SK바이오텍에서 5, 6 공장을 통한 일라일리의 마운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금산분리 관련된 수혜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자회사죠. SK 스퀘어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SK 스퀘어의 자회사인 SK 하이닉스도 지분 평가가 엄청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지분 평가에 대한 이익을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봤는데 이 목표 가격을 지금 2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 정도로 2배 가량을 높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 마운자로 아니라고 해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은 26만 2,500원인데 뭐 앞선 고점 28만 5천 원 충분히 상승으로 좀 돌파할 가능성이 네.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4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이나 금산분리 완화 이런 수혜도 볼 수 있는 SK 지주사 SK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월 300만 원이 넘는 노령연금 수령자가 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최고 수령액은 월 318만 5,040원을 기록했다. 장기가입과 연기연금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67만 9천 원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가입한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은 112만 원이었으나 10에서 19년 가입자의 평균은 44만 원 수준에 그쳤다. 고액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월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85만 명, 월 200만 원 이상 수령자도 8만 2천 명을 넘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과거의 용돈연금 이미지를 벗어나 노후소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304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 채권과 해외 주식 투자가 기금 수익을 이끌었으며 전문가들은 장기 가입과 추납, 크레딧 제도 활용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11월 마지막 거래일은 코스닥 축제의 날입니다. 91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3.34%. 계속 지금 오히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근데 또 상대적으로 계속 꼬리를 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1.5% 가까이 하락세.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은 거의 뭐 종목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35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매도가 참 멈출 듯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도 현선물 많이 매도하고 있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오늘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탕과 온탕이 너무나 극명한 시장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 또 분위기를 종목을 확인하면서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서동구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선택해 주신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SK 관련된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기업들이 지금 뭐 일라일릴리나 뭐 마운자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게 과거의 데자뷰처럼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SK 관련된 그렇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뭔가 가시성 있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물로 봤을 때 네. 오송단지 일대 공장을 지금 계속 신축을 네,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뭐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그러니까요.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하고 솔솔 있다라는 나오고 있어요. 얘기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생산을 하는 비만약을 여러분들이 복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게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 숨고르기 하고 있고 뭔가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 11월 13일 날 네, 여러분들께 맞죠. 이 시간을 말씀해 통해서 이제 소위 체리 피킹을 해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고점 기준으로 한 18% 정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이 12만 원대 이하 또 그 중심을 해서 계속 매집했던 것이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랬네요, 이렇게도 진짜. 우리가 한번 어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비대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우리가 보면은 기관들도 마찬가지. 기관들은 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네. 눈에 보이게. 근데 외국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뭔가 있다라는 거죠. 조용히 보고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재료가 노출이 되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일부 이익 실현도 좀 실현.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SK 바이오팜에서 분할된 SK 팜테크가 있고요. 네. 바로 그 SK 팜테크의 자회사인 SK 바이오텍은 사실 미국에서 소위 CDMA 관련
CDMO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통합하는 이런 어떤 일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라이 릴리에서는 이 마운자로 원료 쪽을 팜테크 쪽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생산은 펩트론에서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페트론까지 오늘 그러니까요, 같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순한 이런 뭐 어떤 위탁 생산이라든가 원료 의약품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만 해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뇌전증 치료제 네.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로 해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그 원료를 엑스코프리정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이것이 이제 21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흑자 전환에 있어서의 1등 공신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들을 할 때 메이저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단순한 뭐 기술 수출을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본,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또 무엇보다도 재료가 또 하나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12월 5일부터 네. 8일까지 이 뇌전증 학회에서 이 전신 발작과 관련된 부분의 임상 3상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또 이정표를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네.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차 목표가를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때가 15만 원이었었는데요. 네네. 15만 원을 터치해 주질 못하고 오늘 14만 7,8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차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매수 가격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12만 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 SK바이오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굳이 17만 원일까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월봉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이제 그어드릴 텐데요. 이 자리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 갭이 이 하락했던 자리들이고 네.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돼준다면 1차적으로는 갭을 메꾸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감안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난 2020년 이후에 하락했던 자리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갭이 연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연출됐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를 이제 메꾸러 가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 17만 원에서부터 18만 원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을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진짜 수급차를 보니까 뭐 최근에 한 달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가고 있었네요. 말씀해주신 뭐 이 마운자로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12월 5일에 있을 뇌전증 관련된 임상 결과 때문인지 둘 단지 네.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것인지 서동구 위원님의 선택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좋으니까 2차 전지 쪽도 배터리 쪽도 좋은데 자, 에코프로 BM은 오늘 일단은 1%대 다른 코스닥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약한 모습인데 자, 어떤 모멘텀으로 저희가 계획해야 될까요? 사실은 2차 전지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시그널이 네, 된다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하이니켈 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중저가 쪽이 상당히 많이 보급화되고 뭔가 어떤 수요가 증대가 돼주니까 이쪽 부분의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에코프로 BM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4분기에도 307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죠. 네. 사실 뭐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상징적인 의미인데 계속해서 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전에만 해도 테슬라가 급등하면 같이 올라가고 빠지면 더 빠지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제는 뭐 테슬라를 단순하게 전기차로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는 뭔가 어떤 그 뭐랄까 홀로속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네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제 폐지라든가 뭐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곤 네. 있지만 매를 맞을 만큼 맞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조금만 센티가 개선이 되거나 또 유럽향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유럽 유럽에서는 전기차를 전기차는 중심으로. 계속, 예. 그렇죠. 바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 본다라면 결국은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도 유럽향 그런 어떠한 수주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월봉의 모습을 좀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뭐 2023년에 광란의 그런 어떤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가격 조정 그리고 사실상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기간 조정 양상으로 이렇게 드러눕고 있는 거죠. 네. 드러눕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지난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이 돼 주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들이 아주 미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서주면서 양봉이 나와 주었고 아주 중요한 이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번 달에 2차 전지 쪽들이 전체적으로 또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네. 지난달에 급등을 해주었고 이번 달에 이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만약에 양봉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된다면 다음 달이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러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의 패턴이 만약에 다음 달에 나와준다라면 그렇다면 이번 달에 연출되고 있는 위아래 꼬리 달린 이 월봉상에서의 음봉은 네. 결코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요 자리가 만약에 유지가 돼준다면 추가적으로 그 다음 자리는 뭐 18만 원, 20만 원을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히려 다음 달을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5천 원에서부터 15만 원에 안착을 해주느냐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또는 물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만 지지가 돼준다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되고 신규 진입 가능하다. 그리고 15만 원이 안착이 돼주는 모습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15만 원 선의 유지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15만 원을 또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또 체크해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요즘 또 이번 주에 들어서 엔터주들도 약간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달에 엔터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에이펙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마땅하게 나오지 네. 않으니까 기대감이 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엔터 관련주들이 급락을 네,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뭐 YG 엔터 같은 경우도 30% 넘는 급락이 그러니까요. 연출이 네. 됐는데요. 내년이 뭔가 이제 뭐 BTS도 돌아온다고 그러고 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합니다만 블랙핑크가 네. 올해는 좀 고전한 것 같은데 네. 신곡도 나온다고 그러고 또 상반기부터 전국 글로벌 투어도 이제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우리가 기대를 좀 내년을 생각한다라면 가져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엔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매출이 한 7% 5,724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866억 정도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또 혼자서는 못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이브도 그렇고 같이 뭔가 연동된다라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네. 코스닥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YG엔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네. 본다라면 현재 뭐 가격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58,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는데 네. 이 월봉의 모습 보시면은 아주 의미가 여러분도 보십시오.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손흥구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스 한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